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성상훈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대표이시기도 하고,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도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 분이시죠. 자, 성상훈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네, 이렇게 바쁜 오늘 주말인데도 예.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윤석열 정권의 그 실체, 실상,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회에 정말 그 어떤 모종의 보이지 않는 그 지배를 당하고 받고 있는지, 그런 얘기부터 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시죠. 그런데 오늘 뭐 이상한 거 뭐 하나 들고 오셨어? 이게 뭐냐면요, 디크린 에너지라고, 이게 신개념 한방 그 생수처럼 생긴 생수형 마시는 향기다 이거지? 아니 마시는 그 생수형 한약이지. 그렇지. 한방차 한약인데 이 지난번에 제가 맨날 비실비실거리고 하니까는 우리 공 작가님 이거 마셔보라고 주셨는데 이게 마시니까 이게 몸이 따뜻해지고 이게 살살살 잠이 와요. 몸이 이제 녹아내리더라고. 이게 푹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새벽에 눈이 떠지더라고. 아, 그래요? 그리고 혹시 처음에 마시고 나서 뭐 소변을 보았다든지 뭐 어떤 다른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까? 그 뭐 소변이 완전히 샛노랗게 나오더라고요. 나 이거 처음에 생수인 줄 알고 머그컵에 그냥 통으로 이 원액을 해가지고 그냥 마셨으니까 오줌이 완전히 샛노랗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너무 과하게 마시니까 이게 빠져나가는. 그래서 이 찻잔에다가요 한 3분의 1 정도 넣고 뜨거운 물 뭐 반 이상 넣고 해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마시니까 그 피로회복이 잘 좋더라고요. 뭐 한약을 26가지를 이렇게 섞었다는데 참 요즘에 중소기업들 정말 제품 잘 만드는 게 이게 한약이 그 전에 보면 이제 좀 사약처럼 그렇죠. 먹고 나면 입이 쓰니까 사탕 먹고 있는데 이 생수처럼 먹기 좋게 해가지고 그냥 생으로 마셔도 되고 그냥 이 믹스해가 마셔도 되고요. 아이고 우리 송 대표께서 요즘에 참 이리저리 많은 일을 하고 다니시던데 근데 피로 회복되는 데 도움을 받으셨다니까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그 젊은 친구들은 뭐 우리 막내는 줘보니까 뭐 좋은지 모르는데 저는 딱 먹으니까 몸이 안 좋은지 이게 피로가 확 풀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숙면도 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혀 지장도 없고 밤에 불면증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냥 저녁에 그냥 뻗어가 자니까 그냥 또 저녁에 뭘 안 먹으니까는 살도 빠지고 사람마다 좀 틀리겠죠. 그럼 왜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왜 피곤하면 입안이 헌다든지 막 이렇게 입이 터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것도 있어 본 적 있어요? 그죠. 뭐 피곤하니까 눈 맨날 붓고 막 눈병 걸리고 막 그랬는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확실히 피로 회복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디크린 에너지라고 뭐 거기 홍보 이렇게 써놨으니까는 뭐 26가지 한약재 뭐 이거 보시면 돼요. 많이 사가지고 드시고요. 앞으로 이제 좋은 일 많이 생겨요. 그리고 제가요 별도로 한 12분 걸쳐서 전문적으로 이 디클린 에너지를 개발하신 김명식 박사님 소개와 함께 제품에 대한 소개 또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니까 보시고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뭐 누구든지 다 구매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로마 카톨릭 그겁니다. 이제 예수의 멤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로마 카톨릭 신자입니다. 천주교 신자라고. 한동훈이도 천주교 신자고 문재인도 천주교 신자고 심상정이도 천주교 신자고 김대중이도 그랬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뭐 지금 문재인 전부 다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천주교 신자가 계속 이렇게 대통령이 되느냐. 대한민국의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회라는 그 로마 카톨릭, 로마 바티칸의 그 정보 조직입니다. CIA 같은. 예수회라 하면은 사람들이 뭐 무슨 그 신부님들 기도하는 뭐 수도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로마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그런
그 이념에 맞춰가지고 테러, 공장, 뭐 폭동, 전쟁, 온갖 나쁜 짓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그게 예수회고 예수의 강령이 이 예수의 총재가 이게 흰지를 검은지라고 하면은 그게 검은지가 되는 거예요. 아, 그걸 검은 고양이라고 하면 흰지가 검은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대장이 누구예요? 로마 교황이 되나요, 그럼? 원래는 로마 교황 밑에 네. 예수의 총재가 있었는데 지금 네. 예수의 총재가 로마 교황을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전체주의 공산주의의 모태가 되는 게 예수회인데 예수회가 이제 유럽에 일어나는 무슨 뭐 위근호 전쟁이니 그 독일의 30년 전쟁이니 그 그렇죠. 보면 전부 다 그 예수회가 뒤에서 개입해가 공작해가지고 일으켰고 예수회가 들어가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그 나라의 국교가 되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뭐 임금이 왕이 이제 이 로마 가톨릭을 믿게 되면은 그 나라는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완전 그러니까 중남미 보면 다 로마 가톨릭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거지 그 완전 그냥 못 살잖아요. 그리고 그 뭐야 저기 뭐 포르투갈, 뭐 에스파니아, 뭐 스페인 거기 다 지금 가톨릭인데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로마 가톨릭이 들어가는 국가는 못 살아요. 희한하게.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게 뭐냐면 알게 모르게 그 알곡을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정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틴 루터가 1517년인가요?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 그런 배경도 결국 이 예수의 조직을 비롯한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부정 조작에 의해서 그와 같은 종교개혁도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로마 교황에 저항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 그런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신교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나오는데 원래는 이 예수의 로열라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뭐 5명이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중에 3명이 또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의 의식 자체가 사람의 뭐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에는 이단으로 해가지고 화형시키려고 하고 뭐 감옥에 쳐놓고 했는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로마 교황의 세력이 자꾸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엘라가 교황한테 붙어가지고 아예 우리가 저놈들 다 때려 죽일게요. 그러니까 이 허가를 해준 거예요. 허가해 주니까 이 세력이 커지고 하면서 이제 유럽에서 전쟁 일으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이제 반 가톨릭 정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조지 뷰캐넌의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 뭐 이런 책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책들이 나오는 게 그 이제 거기 보면은 뭐 왕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짐승이니까 끌어내려서 뭐 쳐주게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런 그 로마 가톨릭의 저항 정신이 쭉 들어간 책들이 뭐가 있냐면은 스코틀랜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렇죠. 1647년 판 그거는 이제 이 기존의 기독교의 교리를 쫙 정리하는데 해놨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해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조지 그 통치론 존 노크의 통치론 맞죠? 그 이제 거기 이제 그런 책으로 이제 집대성되고 이제 로마 가톨릭에 저항을 해가지고 이 국가 혹은 왕의 권한을 제한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들이 통치론으로 들어가고 통치론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그렇죠. 미국의 헌법에 개인의 자유,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조선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뭐 인도도 가고 일본도 가고 다 갔어요. 중국도 가고 다 갔는데 1857년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맨하탄에 이렇게 풀턴 교회가 있어요. 그 풀턴 교회에서 한 청년이 거기서 기도하는 게 아이고 나는 미국 이렇게 망해가는데 제가 뭐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이게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기도하자 해가지고 그 기도가 이렇게 쫙 퍼지면서 미국에서 한 200만 명 이상이 그 회심을 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 믿게 되는 그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양심이 깨어나고 하니까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1861년에 노예 해방 운동이
이게 벌어지고 남북 전쟁이 벌어지고 하면서 이제 미국이 분열될 뻔했다가 이제 다시 뭉쳐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했던 그 젊은 청년들이 교수나 의사 이런 직업 다 때려치우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퍼져나가면서 이제 미국의 힘이 퍼져나가는데 인도도 가고 일본도 가고 뭐 다 갔는데 딴 데 실패했고 이 조선에 들어와가지고는 이 이승만을 만나가지고 이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을 이제 그 감옥에서 쓰면서 이제 독립정신을 쓰죠. 그리고 그렇죠. 한국 교회 경략이라는 그런 책을 쓰면서 우리가 이 기독교를 기본으로 삼아야지 처음 복도 클 것이요 나중 복도 클 것이요 뭐 우리가 선진국이 될 거다 하면서 기독교 기반의 이 기독교 입국론을 이제 쭉 정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 조선 말기가 되면은 기독교 신자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노예 해방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만민 공동회에서 막 연설을 하는 거죠. 우리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게 사고 팔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쭉 하면서 이제 나중에 독립운동하고 이어지고 그 신사참배 못하겠다는 우상숭배다.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가 그렇죠. 찬송가입니다. 예.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이제 그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에서 만들어졌던 상해 임시정부에서 임시 현장에 보면은 신인일치로 중해협응하여 신국 건설의 귀한 귀초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게 쓰여 있어요. 그 임시 현장에 보면은 신의 의사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만들어졌다. 뭐 그런 내용들이 쓰여 있고 이게 이제 상해 임정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면서 한성정부로 통합이 되고 이 한성정부가 상해로 다시 이사를 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1919년 9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이게 막 기념식을 했던 그 상해 임정은 1919년 4월 11일 날 만들어졌다가 한성정부로 통폐합되면서 없어진 상해 임정을 기리는 거죠. 그 이종찬이도 그걸 갖다가 기원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바보들인 거지. 그래 없어졌다가 한성정부로 통합됐다가 한성정부가 상해로 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으로 정식 명칭으로 그렇죠. 흘러간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보들이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보면 개인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쭉 헌법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개인의 자유란 것은 결국 성경에서 나오는 거야. 성경에서. 그럼요. 이 기독교 기반의 성경에서 나오는 거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로마 가톨릭을 믿으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가 아니고 로마 교황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연결된다. 뭐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 유럽의 전체주의 공산주의의 모태가 되는 게 로마 가톨릭이고 그 안에서 더 좁게 들어가면 예수회고 나중에 그 나치를 축성을 해주고 하는 게 그 로마 가톨릭 주교들이 나치 히틀러를 축성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어디하고 지금 연결되냐면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추천하는 저기 주교를 추기경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이제 중국에서 포교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협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가톨릭 천주교라면 이거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로마 바티칸의 국교입니다 이게. 로마 바티칸의 국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착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회가 이제 공작을 해가지고 이 천주교 신자를 갖다가 대통령을 만들고 수상을 만들고 그 자꾸 위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의 조국은 어디냐면은 저기 로마 가톨릭 바티칸인데 그러면은 얘들이 바티칸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친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촛불 집회를 할 때 그 정의구현 사제단들이 막 나왔는데 정의구현 사제단들이 그 예수의 직속 부대거든요. 그렇죠. 걔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제주 해군기지도 반대하고 한미 FTA도 반대하고 그리고 미군기지도 평택 미군기지도 반대하고 아니 그 신부들하고 평택 미군기지하고 FTA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의 예수회가 로마 가톨릭이 중국하고 이 빅딜을 해가지고 거기서 포교하는 거를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한국을 갖다가 중국의 식민지로 던져준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는데 문재인하고 싸우는 같이 쇼를 한 겁니다. 쇼를 하고 이 국민의힘으로 왔는데 누가 밀어 올리려면 그 문재인의 그 팬클럽이 깨어있는 시민연대라고 깨시연이 있는데 깨시연 애들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당원을 위장해가지고 윤석열을 밀어 올린 거야.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그래도 2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을 동원해가지고 여론조사를 빙자해가지고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1위 홍준표하고 2위 그 윤석열하고 바꿔치기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데 이거는 이 방송은 어차피 미국의 정보기관도 알겠지만 중앙지검에 여기서 분명히 봐주기를 할 거예요. 봐주기 못하게 대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또 뭐 공천에 개입했다 하고 명태균 씨한테 500만 원 준 게 명태균 씨 핸드폰에서 이렇게 증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뭐 구속을 지금 안 시키잖아요. 수사를 하는 척 하면서 그냥 이게 묻어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는 그 비대위하고 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야, 당신은 저기 너 한 5년 정도 이 선거 한 3년 정도 해외 나가서 공부하고 있다 보면 대통령이니까 나갔다고 했는데 안 나오고 당대표를 꾸역꾸역 하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거는 지 뜻이 아니고 자기 뜻이 아니고 위에서 지령이 내려오는 거야. 나 당대표 하라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나가면 한동훈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또 로마 가톨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민주당이 되면은 민주당도 그 다 그 가톨릭 쪽이라고. 심상정이도 가톨릭이고 안철수도 가톨릭이고 그 다 가톨릭입니다. 그러면 누가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둘 다 가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되는 거. 가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또 친중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 시민단체들, 좌파 시민단체들한테 102조 3천억, 그 뭐 성인지에서 하면 24조, 126조 3천억을 퍼줬어요. 근데 국방비는 지금 57조, 뭐 지금은 조금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만큼 조금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사들 이 봉급을 200만 원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직업군인들의 부사관이나 위관급들 월급 그 사람들 수당을 잘라가지고 이 병사들 월급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급 간에 갈등을 시켜가지고 다 옷 벗고 나가게 하면서 지휘관들이 옷 벗고 나가니까 군대를 그런 식으로 붕괴를 시키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의 그 연장선입니다. 그냥 이게 저 보수 정권이 아니고 자꾸 보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연장선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연장선이고 이건 예수의 정권이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동훈이 지금 뭐 댓글 뭐 공작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가족들 이름으로 쓰고 해가지고 드러나는데 뭐 그게 왜 드러나냐면 원래 그 게시판에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실명으로 써야 돼요. 근데 표시가 되는 거는 한 땡땡, 뭐 성 땡땡 이 별표로 표시가 되니까 그 자기 딴에 안 드러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 프로그램이 이 마비가 돼가지고 한동훈이라고 이름이 뭐 성상훈 이렇게 실명이 드러난 거예요. 그 어느 기자가 혹시나 싶어 한동훈 치니까 뭐 글이 막 몇백 개가 나와. 그리고 진현정으로 치니까 또 몇백 개가. 그 한동훈 가족으로 치니까는 기사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저 김건희를 개목줄에 뭐 묶어가지고 뭐 어디 묶어놔야 된다. 그런 것들이 쭉 써있고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뭐 그런 것들이 쭉 써있는데 한동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자기가 뭐 차기 대통령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설치면서 그게 다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감옥에 가기 지금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지금 오늘 뭐 이제 나오는 얘기 보니까 그 댓글 있잖아요. 그 댓글 작성자가 한동훈의 처 진은정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와요. 응? 그 만약에 진은정이라고 하는 그 부인께서 글을 썼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뭐 인과응보, 자업자득, 응?
그렇죠. 뭐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런 예. 첩경으로 들어섰네. 예.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생수 같은데 맛은 생수 맛인데 향이 한약재 향이 엄청 진하게 나요. 이거 지금 물에 희석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원액이 흰색이 이거 투명한 물처럼 돼 있는데 내가 이거 원액 다 마시고 밑에 조금 남은 거를 물러가지고 지금 희석해가지고 계속 들고 다니 마시는데 아주 진한 그 한약재 향이 납니다. 그냥 이거 열면은 꼭 한약방에 들어가면 탕약다리의 향이 쫙 나요. 나도 좀 열심히 먹어야 되겠어.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진현정 같은 경우 진은정이다. 진은정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그 가족들 그 한동훈이 자기 장인한테 그러니까 장인, 장모, 지금 엄마, 예. 그다음에 처, 예. 딸내미 뭐 이렇게 해서 뭐 가족들 명의로 다 올라. 그러니까 한동훈이 장인한테 저 댓글 좀 달게 이거 개인 인정 좀 해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자기 부인 같으면 아빠, 엄마 이거 좀 해줘. 뭐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진은정인가 현정인가 진은정이 했을 거다 그러는데 아니 이게 밝히면 되는데 지금 못 밝히는 거 보면 뭐 맞겠죠. 뭐 국민의 눈높이로 사는 친구니까. 예. 뭐 국민의 눈높이로 이거 해서 예. 가족들을 발표하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지금 당 대표직에서 저기 지금 뭐 나가라고 하는데 지금 나갈 수가 없는 게 자기가 개인인 것 같으면은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예수회나 이런 데에 명령을 받고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으면은 또 자기가 미션을 받은 게 있으니까는 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는 뭐 그런 말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거기다 뭐 일단 명색이 당 대표로 돼 있으니까 예. 쉽게 나가기도 그리고 지금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법무부 장관 할 때 미국에 그 뉴욕 연방검찰청 가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왔잖아요. 이재명이 저 대북 송금 암호화폐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왔고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법무부 저기 보도자를 뿌리고 우리가 저 화이트 칼라 범죄 뭐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2년 동안 수사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얼마 먹었어? 그 수사 봐주기로 하고 돈 먹었잖아.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의심을 한다고. 뭐 얼마 먹었겠죠. 뭐 암호화폐로 뭐 좀 받았을 수도 있고 뭐 그래. 암호화폐 같은 거 받았으면 예. 뭐 기껏 받아봤자 뭐 몇 조 정도밖에 더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수사를 안 하냐고. 그 수사자로 봐도 안 하고. 그 웃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문재인의 최고 충실한 그 호위무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재명이한테 뭐 그런 자금을 받았으면은 자기가 먹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내려가면 이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뭐 당적을 이게 저 당대표직을 못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혹시 죽은 박원순이가 남겨놓던 암호화폐를 다 챙겼던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 저기 한동훈이 부인 진은정 씨가 그 뭐 외제차 뭐 300만 원 그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어디 뭐 주소를 딴 데로 옮기고 뭐 그랬다고 뭐 나오던데 그 정도로 300만 원에 발발발 떠는 애가 법무부 장관 할 때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고. 댓글팀 여러분 운영 해보시면요. 우리 뭐 언론사 이거 하지만 언론사 기자들 몇 명만 줘도 한 달에 돈 1,000만 원 금방 나가거든요. 그거 몇 명 줘가지고 몇 명 해가지고 안 돼. 댓글팀 하려면은. 그러면 그게 억 단위로 나가면 그게 한 1년이면 돈이 뭐 몇 억 이상 나갈 건데. 혹시 그 저렴하게 하려고 명태균이하고 한동훈이하고 만났다나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아직?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그러면 그 몇 억이나 되는 그 돈을 300만 원도 발발 떠는 사람이 몇 억이나 되는 그 자금을 그 댓글팀을 그 지돈으로 했겠어요? 그 돈 뭐 몇백에 발발 떠는 거는요. 예. 그 저기 뭡니까 법구라지라 그러죠? 예. 그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그 좋은 학교 나왔다는 그런 법조인들이 그게 더 심하고요. 특히나 서울법대 나온 그런 그 쓰레기들은 더더욱 심합니다. 서울법대 없어졌더라고 보니까. 없어졌어요? 예, 그 법학 전문 대학원으로 바뀌면서 서울법대가. 옛날에 그 한동훈이나 그 진은정이가 다닐 때는 서울법대였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은 이제 당 대표에서 내려가면은 지금 그 검찰, 경찰, 공수처가 뭐 저기 댓글팀 법무부 장관한테 운영했던 거 그거 지금 수사를 다시 재개가 할 거 아닙니까?
제기하면은 그 돈 어디서 났나 이제 자금 출처가 이제 뭐 추적 들어가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나는 거죠. 이게 1억만 넘어가면은 이 뇌물이 1억이 넘어가면은 저기 10년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댓글팀 운영하려면 1억 갖고 못해요. 그러면 그게 몇 억이 됐다 하면은 뭐 저기 그러면 뭐 죽을 때까지 못 나올 수가 있는 이 감옥에서. 아니 그 도대체가 한동훈이보다 서울법대 선배면서 그 변호사는 그 서모순 변호사 있던데 그 서 변호사가 늘 뭐라 그랬냐면 예. 조선제일검이라고 극찬을 했었어. 그 서 변호사 그 양반은 아직도 한동훈이가 조선제일검이라고 생각하나요? 서정욱 변호사. 응. 그분 뭐 조선제. 응? 아니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이 이 뭐 이게 이 오랫동안 추적을 하지 않으면요. 그 자꾸 이제 그 페이크에 속아 넘어갑니다. 속아 넘어가는데 저 사람이 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제주 4.3도 다 수용인들 그냥 이 뭐 재심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역사를 뒤집는데 앞장섰고요. 그리고 저기 누구야 국토부 장관 했던 원희룡이 원래 제주 4.3이 그게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는데 민주화 운동을 둔갑시킨 게 원희룡이거든. 원희룡이 큰아버지가 거기 연루돼 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희룡도 보니까 그 저기 검사할 때 제가 옛날 운동권 해가지고 뭐 좀 그러니까 신분 세탁하려고 그럼 원래 그 검사 못 들어갔는데 어제 제가 저 검사 들어가고 나가지고 1년 하다가 그만두고 신분 세탁만 하고 빠져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신분 세탁하고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추적을 하면은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이제 페이크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거를 쭉 추적을 안 하고 그냥 보면요 그 사람의 이 뒤에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죠. 제가 벌써 몇 개월 전에 그 한동훈 씨가 그 소위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라 그러죠. 그 사민주의를 추종하는 자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성 대표님도 그거 한번 보셨나 모르겠네. 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가짜들, 우리 뉴스도 보면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그럼 인물들, 사람들 중에서도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뭐 자유우파다, 뭐 보수다 어떻게 얘기하지만 한동훈이는 처절하게 절대적으로 자유우파가 아니죠. 조국이하고 똑같은 강남 좌파예요. 근데 한동훈이하고 조국이 차이는 한동훈이는 소위 운동권을 열심히 안 하면서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사법고시다. 이 사법시험만 해서 그걸 대내고 이제 조국이 이런 애들은 이제 겉멋이 들어서 강남 좌파니까 뭐 산호맹이다 해서 잡혀갔다가 거기서 반성문 쓰고 반성문 제일 먼저 쓰고 나왔지. 그리고 또 동료들 이름 다 알려주고 다 알려주고 이제 결국 둘이서 똑같은 저열한 저질 사회민주주의 좌파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국이 같은 것들은 이제 소위 주체 사상까지도 신봉하던 아주 문제가 좀 많은 아이죠. 근데 뭐 원희룡이도 학교 다닐 때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적은 없습니까? 구속됐죠? 됐습니까? 아마도 그게 문제가 됐는데 원희룡이는 또 그 어렸을 때 무슨 뭐 농기계 다루다가 뭐 발가락인지 손가락을 좀 다쳐갖고 그걸로 해서 걔도 군대를 안 갔고 조국이는 또 뭐 실형을 살았다가 뭐 군대를 안 갔던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여기저기 주요한 요소마다 이 병역을 미필한 애들이 이렇게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큰 문제죠,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정권 안에도 문재인 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다음번에 보수 정권이 되면요 그 천주교 신자들을 좀 빼야 돼요. 왜냐면 이게 천주교 카톨릭이 뭐 일반 말단일 때는 뭐 그냥 평신도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예수회가 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이렇게 너 우리말 충성맹세 우리말 잘 들으면 너가 네 높게 올라가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빅딜을 해가지고 밀어 올리고 뒤에서 딱 그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이상한 정책을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데 윤석열 정권에 보면은 문재인 정책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 대란 일어나는 것도 그것도 저기
의대 정원수 늘리겠다는 게 공공의대 그거를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는 거지. 문재인의 공공의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태양열 발전한다고 그러니까 수십 조를 빼먹었는데 그 수사 안 하잖아요. 거기다 수사 안 하죠. 거기다 지금은 또 서해안에다가 예. 소위 풍력 발전소 세운다 그러면서 그거 다 중국산 들어오더만. 그 지하에 광캡을 깔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전부 다 그 중국산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중국으로 전부 다 원천은 중국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되면은 국가의 모든 정보 자산이 송두리째 중국 공산당에게 탈취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100조를 투입한데 그 태양광에. 그러니까 서울 법대를 나왔으면 똑똑할 거 아닙니까 기본. 근데 멍청하다고. 그 왜 멍청한가 보니까 누군가로부터 지령을 받으니까는 멍청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유럽에서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그렇지. 풍력 발전소가 안 돌아가지고 그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계속 석탄 낸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석탄 발전소를. 그러니까 왜 풍력 발전소에 바람개비가 못 도는지에 대해서도 몰라. 몰라. 그걸 안다면 예. 조금이라도 뭐 할 텐데 지금 해류가 제대로 정상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유럽에서는 멕시코에 따뜻한 난류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고 북쪽에 찬물이 내려오고 하면서 그렇죠. 해류가 이렇게 순환을 해야 돼. 순환을 하면은 이게 증발하니까 기압 차이가 생기죠. 그럼요. 기압 차이가 생기면 그 기압 차이에 따라가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네네. 근데 이게 북극해에서 북해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해류 움직임이 딱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의 이 바닷물들은 이 뜨거운 바닷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고 찬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차단돼 버리니까 이 대류 현상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대류 현상이 안 생기니까 저기압 고기압이 안 생기니까 기압 차이에 따라 가지고 바람이 안 부는 거지. 그러니까 독일은 친환경 한다고 그 풍력 발전소 엄청나게 심어놨는데 바람개비가 안 도는 거야. 바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100조를 돌릴 게 아니고 그 원전 하나 지으면 한 5조면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5조는 다른 데 경제 발전하는 데 쓰면 되는데 지금 경제가 초토화됐다고. 이거는 뭐냐면 예. 죽어도 예. 죽을지언정 나는 중국과 협조하겠다. 그죠? 친중을 하겠다. 그럼 죽여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배째라면 배를 째줘야 돼.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100조가 중국으로 넘어가요. 중국의 돈줄을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금, 기술, 첨단 부품 다 자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중국을 고립시키고 이스라엘을 동원해가지고 이란의 그 에너지 시설을 다 부수면은 이란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거의 90%가 중국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중국은 에너지도 없어, 돈도 없어, 기술도 없어, 부품도 없어. 그러니까 씨를 말려 죽이겠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이거 풍력 발전소 한다면서 중국에다 100조를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또 기술 거기다가 광캐물에다가 심어 놓으면 도감청 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잠수함 지나가면은 전부 다 중국에서 다 볼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넘기는 거죠. 그러면 이거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이 태양광도 문제고 태양광 밤에는 발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풍력 발전도 그게 바람이 안 불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줄이고 원전을 하든 이렇게 해야지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고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어야지 국민들 사는 것도 편해지고 기업도 이 전기를 싸게 돌릴 수가 있으니까 기업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중국한테 돈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런 풍력하고 태양광 팔도 또 다 중국산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한테 몇백조를 퍼주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그럴 수가 있냐?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요. 태양광 수사 안 하지. 그 풍력 발전 수사 안 하지. 그리고 CBDC 디지털 화폐 디지털 신분증을 또 이렇게 또 도입을 한대요. 자,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의 위험이 있잖아요. EMP탄이 한번 딱 터지면은 이 전자장비가 제로가 될 수 있다고. 먹통이 된다고. 그러면 내 신분증이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 돈도 핸드폰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현찰이 없어. 다 증벌해. 어디 갔는데 갑자기 EMP탄 터지면은 돈도 10원도 없고 내 신분증도 없으면 내가 김길동인지 홍길동인지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리고 내 돈이 10원도 없는데 강릉에 놀러 갔는데 돌아오지를 못하면 굶어 죽어야 돼요. 강릉에서 걸어와야 돼 여기까지. 그렇지.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전쟁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밀어붙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누군가로부터 지령을 받고 있다는 그 우리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근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예. 지금 주중 한국 대사 그 자리도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 나갈 때도 보면 예. 윤 대통령의 충안고등학교 동창이고, 예. 서울대 외교학과가 아니고 서울대 예. 사대 예. 국어교육과를 나온 사람이야. 그 예. 정재호라는 교수가. 근데 뭐 이후부터 어떻게 신분 탈색을 했는지 예. 그 사회대 그 외교학과 교수도 하고 그러다가 예. 중국 전문가라 그러면서 이제 중국 대사 갔어요. 근데 가서도 보면 계속해서 자문만 나오고 중국의 실질적인 핵심 인사들과의 접촉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사람 중국말 못한다면서요? 해요? 못하지. 치팔로마 뭐 이런 거는 해? 그것도 아마 안 될 거야. 미시아는 엄마 뭐 소지의 표랑 뭐 이런 거 해? 그것도 잘 안 될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정재호의 과거에 대해서 내가 직접 만나본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은 정재호가 졸도해서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건 하지 말고. 그런데 이번에 또 그 후임으로 그 비서실장한테 김대기를 또 보낸데 그거는 트럼프한테 정면으로 도전장 내는 거죠. 근데 그게 도전장 내는 걸로 끝난 모르겠는데 쳐맞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적인 삶까지 피폐해 줄 수 있는 그런 끔찍한 그 재앙이 닥칠 수가 있거든. 그런데 과연 뭘 믿고 또 후임 주중 한국 대사에 김대기라는 인물을 보낼까? 과거에도 그 윤석열의 그 법대 선배된다는 권영세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중국 대사를 했어요. 중국말 한마디도 안 돼. 근데 나중에 봤더니 동생들 형님 불러다가 뭐 몇백억씩 무슨 장사를 했는지 수백억을 벌었대 거기서.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 공산당이 그냥 벌게 해주겠냐고. 뭐 스파이를 하나 다 그냥 목에다가 갈구리를 꽂아갖고 원격 조정을 다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고 이제 감옥 간다고 보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누구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갖다가 중국 대사를 그렇죠. 그러고 나가지고 저렇게 날아가고 뭐 저래 했거든.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이제 뭐 탄핵이란 이런 공작이 막 이렇게 뭐 중국도 공작하고 북한도 공작하겠지만은 뭐 미국은 공작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이 친중 정권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 기겁을 하죠. 문재인 때 하도 뒤였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한국의 좌파들 자기 자식들 다 미국 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나중에 윤석열 끌어들이는데 이 국민의 힘 안에 중국 친중 애들도 이렇게 막 또 끌어내리고 또 탄핵하고 그런다고 등 돌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칼질하겠죠. 지금 그 합동참모본부 안에 우주군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미국 이제 우주군이라고 말은 안 하는데 합동참모본부 안에 우주작전, 그러니까 미국의 우주군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우주군 하는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그런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중국을 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군인들은 중국 깨기 위해 가지고 미군하고 이렇게 협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대통령실의 그 참모들은 중국에 붙어먹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거되는 거는 뭐 어떻게 제거되겠습니까? 뭐 저기 뇌물 사건 이런 거 뭐 뻥뻥 터지고 뭐 그러면서 박살 나는 거고.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그 수사 제대로 하면 그건 구속이라고.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은요. 내가 돈을 안 받아도 너 나한테 돈 주면 너 뭐 몇 번 줄게 말하는 순간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통령하고 그 영부인이 그 공천에 김영선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녹취록이 터졌잖아요. 녹취록이 터지고 그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500만 원 준 그 돈 봉투가 그 휴대폰에서 나왔다고. 사진이.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원래대로 하면은 그게 죄가 안 됐는데 그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는 게 죄가 안 됐는데 그 죄를 만들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게 윤석열 검사죠. 자기가 쳐놓은 덫에 자기가 걸리는 거죠. 자, 그럼 그거랑 좀 유사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미국의 이제 그 내각을 갖다가 이제 조각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그
그 법무장관의 플로리다의 하원이었던 그 맷 게이츠 의원이 예. 법무장관으로 됐다가 뭐 과거에 무슨 뭐 미성년자들과 뭐 어떤 성관계 뭐 등등 하면서 각가지 그 정말 참소가 이어지다가 네. 결국에 이제 그 맷 게이츠가 스스로 이제 내가 출범하는 이 대통령께 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알아서 물러났어요. 예. 그런데 굉장히 맹렬한 그 맹수 같은 사람이었거든. 젊은 호랑이였거든. 예. 근데 이번에 예. 그 사람이 가고 나니까 암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이 젊은 호랑이보다 더 유능한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우 피할래다 법만 난다는 우리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 그 펜 본디라고 하는 여자가 플로리다에서 법무장관하고 했던 여성인데 그동안 줄기차게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던 이런 여성이에요. 어?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이 법무장관을 하면서 들춰낼 4년 전에 2020년에 미국의 대선에 이런 식으로 부정이 있었다. 특히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그 가짜 그 개표 조작기계들.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이 작동을 했다고 하는 각종 중국에서 인쇄해서 넘어왔다는 그 투표 용지들. 근데 그게 대한민국에서도 그 대한항공 화물기에 실려서 미국에 도착했던 그런 투표 용지가 있었다는 게 당시 증언으로 밝혀졌고 여러 가지 지금 물증들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4년 전에 행해졌던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이 8,100만 표 이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카말라 해리스가 7,100만 표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1,000만 표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는 뭐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4년 전에는 조 바이든이 대선을 했다 그러고 선거를 갖다가 훔쳐간 거예요. 소위 말하는 부정, 조작, 불법, 거짓으로 2천만 표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거지. 아마 18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도 다 투표했나 봐. 그때 뭐 개도 투표하던 거.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에서 미리 조사를 해서 이게 범죄 사실을 갖다 밝혀놓고 하면은 이번에 아유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합니다 하면서 골프 치자는 헛소리 대신에 우리가 이런 범인들을 잡았습니다. 중국하고 연루도 돼 있고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잡아놨어요. 해서 딱 넘기기만 하면은 기가 막힌 양국의 좋은 계기가 됐을 텐데 대신에 그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선거의 문재인이가 선거 자금을 댔다거나 또 거짓으로 투표용지를 한국에서 찍어서 몰래 대한항공 화물기를 실어서 보냈다고. 갖가지 범죄를 중국 공산당과 협력해서 콜라보레이션 했다. 이런 게 드러나면 이제 우리나라는 빼도 박도 못하고 죽어요. 거기다가 MBC나 SBS, KBS 이런 데는 북한에 공연만 하러 간다 그러면 그 이동형 방송 중계 차량을 놓고 옵니다. 다른 방송 장비들도 놓고 옵니다. 그 모든 방송 중계 차량이나 방송 장비가 북쪽 애들이 쏘는 미사일의 이동형 관제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제탑 되죠. 이미 미국에서는 그거에 대한 놀라지 마세요. 1년 번호도 다 갖고 있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죽는 길밖에 안 남은 거야 지금. 거기다가 2022년 2월 달에 문재인이가 퇴임 한 달 남겨놓고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를 갔는데 이집트 가가지고서는 EDCF, EDPF 명목으로 경제차관으로 한 2조 원 좀 넘게 돈을 줬어요. 근데 그 돈으로 우리 K2 흑표전차 사라, K9 자주포 사라 했는데 사실은 진짜 핵심은 북에 김정은이가 갚아야 될 6억 달러, 당시 환율로 치면 한 8천억 원이 좀 넘어요. 그 돈을 이집트의 통신회사인 오라스콤사에다 줘야 되는 돈이래. 근데 그 돈을 김정은이가 야 문재인 너 이 새끼야 바쁠 때기 아니야. 너 빨리 가가지고 대납해. 이렇게 해서 그 6억 달러를 북의 김정일 대신해서 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머리가 얼마나 나쁘냐면 이집트에다 경제차관으로 줬으니까 미국이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서울에서 카이로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고 달러는. 뉴욕을 통해서 재무관리감독 그 센터를 통과해만 돈이 간다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뉴욕에서 다 본 거야.
돈이 갑자기 근데 6억 달러가 최종적으로 어딜 가나 봤더니 이집트 정부도 아니고 오라스콤사를 받으라는 거야. 예. 다 본 거지. 봤더니 예. 북쪽 애들이 갚아야 될 돈은 문제가 대신 갚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들 만한 이런 게 암호화폐 등으로부터 시작해갖고 한두 건이 아니야. 근데 이거를 금년도 1월 1일날 대공수사권이 없어질 때까지 밍작거리고 김기현이더러 수사 못하게 막았던 것 같아. 부정선거도 못하게 하고 USB 보낸 것도 못하게 하고 결국에 문재인이를 보호해 주려다가 이제 내 마누라가 이제 특검에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수에서는요 중앙지검에다가 법대로 하라고 그 봐주고 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죄 지었으면은 김건희도 구속시키고 저기 누구야 윤석열도 구속시키라고 우리는 법대로 하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지. 그 자꾸 보수에서 왜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그러냐 왜 끌어내리려고 하냐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저기 나쁜 판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법대로 하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 법대로 하면 저기 구속입니다. 김건희 구속이라고. 그럼. 아니 우리는 김건희를 구속시키라는 게 아니고 법대로 하라는 게 법대로. 그리고 그 지금 창원 산단 개발하는 데 보니까 명태균 씨가 처음부터 거기 들어가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녹취록 대회비도 먼저 받아보고 대통령 일정도 알고 있었다 하더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장관이 허락을 안 하면은 그게 불가능해. 그러면 원희룡까지도 수사를 하라고. 우리는 이게 저희는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뭐 윤석열 정권하고 상관없으니까 그게 윤석열이든 원희룡이든 뭐 누구든지 간에 검찰은 법과 이 증거에 따라가지고 법대로 하고 근데 자꾸 봐주기를 하잖아요. 지금 문재인을 봐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사드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중국에 기밀을 넘기고 시민단체한테 자료 줘가지고 데모하게 만들었다 그런 게 터지잖아요. 근데 뭐 정의용이하고 몇 명만 그거 누가 시켰겠습니까? 그거는 뭐 문재인이까지 가는 거지. 근데 그거는 수사를 하는데 왜 문재인이가 김정은이한테 넘긴 USB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쪽에서 이제 미국 쪽에 이제 트럼프 쪽에 사람을 보냈겠죠. 보내니까 거기서는 우리 방송을 봤겠죠. 공 작가님 방송 보고 너 왜 그 수사 안 해? 문재인이 수사 안 해 하니까는 사드 기밀을 북한에 저 중국에 넘긴 거 그거 하나 겨우 마지 못해가지고 꺼내가지고 하는 척하면서 정의용이하고 밑에 떨거지들만 수사를 하는 척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뭐라 그럴 것 같아 그러면? 뭐 미국에서 모르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럴 것 같아. 이 새끼들 놀고 있네 진짜. 한번 맞아야 정신을 차리려는 이들. 그러니까 이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문재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가 문재인을 지금 안 건드리고 문재인이를 수사를 못하게 막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요. 그렇지. 왜냐면 USB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부대이기 때문에 야 수사회 잡아봐 하면요 그거 충분히 그걸 잡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안 했잖아요. 고의로 안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중화법을 써요. 이중화법. 그러니까 미국의 친구들은 잘 들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말하고 행동하고 따로 갑니다. 그러니까 말은 한미동맹 강화 무슨 데이비드 캠프인가 거기서 뭐 노래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중국에 돈 갖다 주고 있고 뭐 CBDC 해가지고 한국 경제 완전 망가지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의료 대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들 다 쫓아냈어요. 그 뭐 내년에 지금 뭐 팬데믹 돈다고 또 설레발에 떨고 있던데. 그렇지. 그럼 뭐 인구 감축하기 위해 가지고 그 지금 토대를 깔고 있는 거라고. 이 유럽의 딥스테이트 하고 이 어젠다가 똑같아요. 무슨 해상 풍력 하는 것도 그렇고 뭐 태양광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알고 보니까는 유럽의 딥스테이트의 본사는 로마 가톨릭 예수회야. 지금 교황도 예수회 출신이고. 이제서 독일 사람들이 메르켈한테 속았다는 걸 안 돼요. 메르켈이 러시아랑 손잡고 에너지 공급을 갖다 너무 지나치게 러시아에 의존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랑 관계가 나빠지니까 지금 완전히 노드 스트림 파이프가 깨져나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올겨울에 독일이 지금 어쩌면 얼어 죽을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해진다. 아니, 멍청하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랬어요?
야, 왜 러시아가 쳐들어온다고 우리 보고 지켜달라고 하면서 러시아 가스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너 돈으로 지켜. 그 이야기를 하고 나가지고 우리나라 보고 한국은 머니머신이라고 쟤들 돈 잘 벌어요. 진짜 능력 좋고 좋은 나라인데 그러면 북한 정도는 막을 수 있잖아. 우리는 중국 막아야 되니까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좀 올려야지. 100억 불 주면 되지. 쟤들 돈 잘 버는데. 그랬더만 그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래 ATM기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게 나쁜 놈들이 돈 잘 벌고 능력 좋으니까 좀 돈 좀 내라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요. 내가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입장이라면 응? 요즘처럼 한국 언론들이 응? 트럼프가 인선하는 사람들마다 비난하고 욕하고 평가절하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들은 피트 헤그세스 같은 사람들 응? 그 사람 예비역 소령이라고 하는데 그냥 예비역이 아니야. 그린베레 출신이야. 그 다음에 마이클 월츠 응?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 그 사람 예비역 대령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그린베레 출신이야. 그러니까 현장에서 전투를 해본 사람이고 그동안 책도 여러 권을 썼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똥별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러고 똥별 달았다 그러면서 지들이 전문가라는 놈들이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있었던 국정원도요. 응? 국장 했던 놈들, 차장 했던 놈들, 뭐 원장 했던 놈들도 그래. 벌써 물어보라 그래. 제대로 뭘 알고 한 놈이 누가 있는지. 없어. 그저 그 시기에 적당하게 손대서 잘 비비고 신음소리 내면은 그 자리를 갖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벌써 몇 달 전부터 트럼프 쪽하고 라인을 대라. 수차례 뭐 이충구 박사님도 그러셨지만 저도 트럼프가 된다. 그러니까 미리 라인을 대라. 그게 살기엔 유일한 방법이다. 근데 요즘에 이러고 나와 그 유튜브에서 이번에 국정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대. 알고 있긴 뭘 알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가 되는 걸로. 근데 알고 있었으면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아무런 조치한 게 없어. 그런데 뭘 알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지. 그거는 몰랐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 선거 일주일 되기 전에 저기 살상 무기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그 트럼프가 되면은 그거 전쟁 끝내겠다고 하는데 트럼프 되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 살상 무기 보내겠다고 한 거 같으면은 트럼프하고 한판 붙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바보 천치거나. 그러니까 그 자꾸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무슨 또 거짓말하냐면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골프 회동을 하기 위해서 골프 뭐 연습을 한대 낮에 8월 달부터 가서 쳤더만은 아니 왜 자꾸 사소하게 그런 걸 거짓말하냐고. 아니 내가 저 미국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데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야 트럼프가 골프 칠 사람이 없어서 걔랑 같이 골프 치냐? 그러면서 헛소리 좀 하지 말라. 아니 한미 정상회담이 뭐 빨라도 내년 6월이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6월 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내년 초 되면은 저기 집에 갈 것 같은데. 그럼 뭐 골프 연습해도 소용없네. 아니 뭐 집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거 내려오면은 저기 그 의료 시스템 파탄 낸 거 저거는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럼 뭐야? 항문 검사 받고 친환경 무상급식 먹으러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현역일 때는 현재 대통령일 때는 뭐 이게 그 안 되겠지만 내려오면은 직권남용으로 저거는 고발이 되죠. 그렇죠. 고발이 되면은 저거는 저 책임자가 저기는 뭐 윤석열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권남용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고 뭐 구속되는 거고 그거 말고도 저기 자기 와이프가 이게 선거 개입하고 뭐 이거 그거는 뭐든 경제 공동체, 묵시적 부정 청탁,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게 뒤집어 씌운 그 제목 그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구속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그 신조어에 의거해서 그죠? 내 몸이 또 똑같이 잡혀 들어간 꼴이 되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봐주지 않고 제대로 법대로 수사하면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 구속이고 이재명 구속이고 한동훈이 구속이고 나는 한편으로 이랬을 것 같아. 예. 검찰 애들이 보고 배운 게 칼질 잘하면 대통령도 되고 법무장관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더라 이거. 그러니까 나는 구수한 것도 아니고 나는 2번 만에 시험 붙어서 검사 됐는데
이번에 이런 애들 다 잘라버리고, 내가 뭐 올바른 한번 법무장관 돼보자. 예. 내가 올바른 대통령 돼보자.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검찰에서 뭐 수사를 뭐 또 뭐 어떻게 덮으려고 할 것 같은데 제대로 하면은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도 몇십 명 지금 잡혀가게 생겼고 국민의힘도 뭐 명태균 씨하고 엮여가지고 지금 뭐 줄줄이 지금 잡혀가게 생겼어요. 우리 송 대표님은 지금 이제 김건희의 구속 가능성도 언급을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보냐면 권양숙이 있잖아. 예. 노무현이가 뭐 자전 그 뇌물 받았던 것 때문에 예. 뭐 열받아서 뭐 자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그거야 뭐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면 자살을 당했는지 진짜로 지가 떨어져서 죽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부엉이 바위에서 40m 떨어졌는데 핏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죠. 예. 기술이 대단히 좋았던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노무현은 죽을 거 없다 이거야. 그럼 뇌물을 수령한 그 범죄는 권양숙이었거든. 예. 근데 노무현이가 죽었다고 이걸 갖다 수사를 안 하고 덮어버리더라고. 사실은 그거를 털어내면 노무현이가 미국 갈 때 예. 대통령 저녁에 현금 따발을 싣고 가서 예. 그 딸내미 뭐 뉴욕 허드슨 강뭐 옆에 있는 그 뭐 호화 저택 맨션인가 예. 뭐 이런 걸 사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불법 외화 반출 아니야 그런 것도? 대통령 저녁에도 싣고 가서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안 하는 게 검찰이거든. 예. 그러면서 오늘이 사실은 예. 1988년도 11월 23일 날 예. 전두환 대통령께서 백담사로 쫓겨간 날이야. 예. 그리고 3년 전인 2021년 11월 23일 날이 전두환 대통령 서울 가신 날이야. 어찌 보면 예. 오늘이 예. 11월 23일 아닙니까? 그죠. 이 날이 이 나라 현대사를 정말 이 불운과 위기로부터 건져 올렸던 그 전두환이란 불세출의 사나이 중에 사나이를 예. 홀대하고 겁박하고 냉대한 예. 그런 의미 있는 날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방송이 오늘 하는 날이 11월 23일 아닙니까?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이 오늘 돌아가셨어요. 그렇지. 저 3시부터 저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그래. 예. 추모제를 하는데 제가 토요일 오늘 아침 11시에는 어디 갔다 왔냐면은 자유총연맹 그 주차장 안쪽에 가면은 신의주 방공학생의거 탑이 있어요. 기념탑이. 거기서 79년 전에 신의주에서 맞아. 방공학생의거가 일어난 거야. 그 중학생 3,500여 명이 소련의 폭정에 못 견뎌가지고 들고 일난 거예요. 그래. 세계 최초의 반소련 반공산주의 운동이 생겼고 그게 나중에 십몇 년 있다가 뭐 체코, 프라하의 보험한테 영향을 준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때 이 학생들을 소련이 미국이 약하게 있죠. 그 기총을 하늘에서 기총을 이렇게 쏴가지고 애들을 쏴 죽인 거예요. 그리고 몇백 명을 잡아가지고 시베리아를 보내고. 그런데 그게 이승만 대통령 때까지 다 국가 기념일로 기념하고 옵셔서 나오고 했는데 73년도에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73년도에 이게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이 이 망쪽으로 들어가는 시발점이었던 게 7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진화론을 학교에다 도입을 해요. 진화론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산하 제한 정책. 그러니까 둘 만나자 키우자 이러면 애를 이제 죽이게끔 낙태를 국가가 앞장서서 낙태를 시키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이게 죄가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그럼 양심이 이제 마비되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몇십 년 지나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건데 신의주 방공학생 이거를 계속 이렇게 우리가 계속 국가 기념일로 하고 교과서에 가르치면서면요 그러면은 왜 그 학생들이 그렇게 들고 올라는가 자유의 소중함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뭡니까 서북 청년단 서북 쪽에 있었던 청년들이 그 신의주 방공학생 의거를 보고 놀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만든 게 그게 서북 청년단이에요. 자기들은 먼저 봤거든 공산주의가 뭔지. 근데 남한에서는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그게 바로 우리 정보사의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서북 청년단 분들이 만든 게 백골부대고 백골부대가 그 저기 383을 통과한 날이 그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제주 4.3을 진압한 게 서북 청년단이었다고. 제주도는 그 제주 4.3 때 그 완전히 그 오염 군인들도 그 오염되고 경찰도 오염돼가지고 이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으니까 육지에서 서북 청년단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 때려잡았는데 뭐 이제 때려잡다 보니까는 이게 저 일반 민간인도 조금 희생자가 생기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그 희생자들을 무고한 희생자들한테는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그 보상도 해주겠는데 그 기에 보면은 6살 때 콜레라로 죽은 애들도 보상이 올라가 있고요. 그렇지. 그리고 가해자인 그 공산 폭도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엉망진창인 거죠. 그리고 그때 노무현 때 할당을 내려가지고 그 다 돈을 저기 이장들이 야 무조건 그냥 써가지고 올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나눠주고 진지전을 만든 거예요. 진지전. 진지를 키운 거라고. 그러니까 5.18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1946년 우리 저 뭐가 생긴 거 대구 10월 폭동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 대구 폭동이 일어날 때도 유언비어가 퍼진 게 아유 대구 시장 가면 쌀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았어요. 그렇지. 야 쌀 줘 쌀 줘 하니까 쌀 없어 그런 거 야 쌀 내놔 하니까 이제 시위를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이 하고 이제 실랭이 하다가 총이 쏴가지고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최무학이라는 그 남노당의 특별 그 특수부대 애가 저 대구 의대 거기 시체실 가가지고 시체를 하나 훔쳐와가지고 그 길바닥에 던져놓고 저게 그 원래 콜레라 걸려가 죽은 시체인데 저게 어저께 경찰이 쏴가 죽인 시체다. 그래서 경찰을 쏴 죽이자 막 선동해가지고 그래가 경찰서를 습격하고 무기고로 습격하고 해가지고 경찰들을 때려 죽이고 한 게 1946년 10월 1일이죠. 그게 그 모델이 그대로 가가지고 나중에 5.18이 된다고. 5.18 때도 무기고 습격하고 그리고 죽은 시신들 끌고 와가 노제 지내고 뭐 경상도 군인이 뭐 전라도 뭐 여자를 뭐 유황을 토론했다 허위사실 퍼뜨리고 공산 대구 10월 폭동 공산 그 폭동에 그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한 게 저 5.18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80년 5월 18일 날 그 일도 따지고 보면 김대중이가 학생들한테 지금 돈 나눠줬다는 게 최근에 미 CIA가 비밀 공개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적자금을 받아서 예. 학생들을 갖다가 충동질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정권을 뒤엎어야 된다 이러면서 내란 폭동을 일으켰던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한 내란 폭동에 대해서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갔더니 김영삼이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예. 지가 노태우로부터 받았던 3천억 원이 들통이 나니까 예. 그거를 갖다가 김대중이하고 야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김대중이도 사실 노태우 측으로부터 예. 몇백억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놈 다 뒤가 쿠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소위 민주화 운동으로 바꿔치기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을 다시 깜빵에 집어넣고 예. 이런 만행을 저지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알아야 되는 게 자, 신의주 반공 학생 이거를 교육 과정에 넣고 가르치고 의식 행사를 계속하고 의식화를 했으면은 야 5.18이 그 진짜 민주화 운동 맞아? 야 신의주 반공 학생 의거에 비하면 이거는 뭐 이상하잖아. 그럼. 국민들이 안 속는다고. 그리고 그 제주 4.3뿐만 아니라 대구 10월 폭동도 기념식을 하고 다큐 만들어가지고 영화로 이거 뿌리고 저기 언론에 보도하고 정부에서 가르치고 했으면은 야 왜 하는 패턴이 대구 10월 폭동과 똑같아? 야 그때 그 대구 10월 폭동 일으켰던 그 세력들이 그 남노당의 박헌영이가 그 저기 뭐야 저 조선 정판사 그 위조 집회 사건에 해가지고 이제 자기 체포령이 떨어지고 하니까 자기가 체포 안 되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그 이제 저기 신전술을 발표해요. 폭력으로 다 때려 죽이자 해가지고 그래. 그때 이승만 대통령도 암살하려고 하고 막 그러고 그 전평 전국 전국 노동자 평의회 노동자 평의회 전평이죠. 지금의 민노총이 되는데 걔들 동원해가 전국 파업을 일으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뭐 기사로 쓰고 뭐 계속 하면은 민노총 하는 거 보면은 야 왜 저기 전평
했던 그거를 기억하고 대구 10월 폭동을 기리는 거야. 아, 얘들 북한하고 지령받는 거네. 국민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전에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 잡고 자기 내 장관이요 차관이요 자기 출세만 하려고 했지 역사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주호 현 교육부 장관 아니에요. 그죠. 이주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역사를 전혀 몰라요. 모르지. 공부를 했나? 아니 그럼 서울법대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아이 서울법대야. 그 계집, 술, 담배 예. 아니면 돈. 어? 예. 그 공산당 이념만 가르치면 되지. 그러니까 아니 역사는 그냥 저는 뭐 이거 하다 보니까는 재판장에도 여러 번 끌려가고 뭐 검사하고 말싸움도 하는데 나는 검사가 똑똑하냐? 아니 검사가 무식해. 아니 나 같은 경우 이번에 검사가 조사도 안 하고 재판에 넘긴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래가지고 그 헌법이 어떻게 해서 개인의 자유가 들어가게 됐는지 내가 그 검찰 수사관 앉혀놓고 쭉 설명하는 못 알아들어. 존 노크가 무슨 책 썼는지도 모를 거야. 그런 무식한 놈들은. 아 그래 무식한데 어떻게 그게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역사 공부라는 게 예. 소위 시험 통과하기 위한 사지선다형 문제를 예. 찍어서 넘기는 최저만 맞으면 되니까. 어? 그러면 깊이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무식한 애들이 내가 그때 조사를 받으면서 무슨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가지고 내가 그래. 수갑 차고 경찰에 끌려가고 했는데 문재인 때 그걸 하면서 내가 세금 내는 게 억울하더라고요. 이런 무식한 새끼들이 무슨 검사하고 판사 한다고 그렇지. 내가 그래가지고 아니 사람을 불렀으면 받아 적으라고 아니 조서를 한 다음에 적으라고 하니까 아 그게 아니고 적으라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수 같은 쓰레기, 예. 어? 이원석이 같은 쓰레기, 예. 한동훈이 같은 쓰레기 이것들이 다 그런 놈들인 거야. 서울대 다니면서 어? 예. 제대로 된 역사 공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승만, 박정희 기념관은 없어도 시진핑 기념관인 게 저 서울대학교 아니에요. 예. 저 다 때려 부시고 없애버려야 돼 저놈 학교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당 야당에서 대통령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지. 아무도 없어. 뭐 아무도 없고. 특히나 있잖아. 여편네들 수준이 안 돼 이 새끼들 말이야. 네. 여편네들이. 어? 절대로 나오지 마. 여편네 수준 안 된 놈들. 어? 스스로 말이야. 내 여편네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친 놈들 없기를 바래 진짜. 그리고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 쪽 있었던 사람들은 손을 좀 이렇게 씻어야 되는 게 이제 김문수 장관이 요즘에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뜨는데 계속 말이 나오는 게 민중당 쪽 사람들이 너무 많다. 계속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뭐 이제 미국에서도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김문수가 됐을 때 민중당 쪽 사람들이 이렇게 그 되면 또 문재인 시즌 3가 되지 않겠냐 걱정 안 하겠습니까? 걱정하는 게 아니고 네. 이미 아니라고 네. 괄호밖에 빼놨다. 아 그래요? 아 빠르네. 아니 여기 지금 뭐 주한 미국 대사관 안에 있는 CIA가 아니고 네. CIA는 전국 활동한 사람이 다 있다니까. 예. 어? 사진 작가로 다니질 않나? 어? 소설가로 뭐 소재 자료 모집하러 다닌다고 그러질 않나? 어? 아니 뭐 영어 학원 영어 선생님으로도 와. 예. 하여튼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예. 한국말을 한국 사람만큼 하면서 네. 한국말 모른다 그래. 어? 그러니까 그 CIA 요원들의 그 헌신과 그 정말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네. 일하는 것들 보면 정말로 대견스럽고 정말 탐복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미국의 그 내각을 한 거 보면은 실무에서 실무 최고 책임자들을 최고 상단에 올렸더라고요. 그럼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무자들은 빠꼼이잖아요. 그 보고서 허위로 올라오면 죽어. 당연하죠. 네. 네. 맞아요. 허위로 보고서 장난치면요. 자기들이 실무를 빠꼼히 깨고 있는데 죽지. 그리고 이때까지 허위로 장난치고 보고서 해가지고 진급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그냥 알아서 옷 벗고 나가든지 뭐 안 나가고 버티면 아니 감옥 그러니까 예.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에 예. 직전에 합참하셨던 그 마크 밀리라는 예. 사성 장군이 있어요. 예. 야 미국이 만약에 너네들 칠 것 같으면은 내가 미리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중국에다 얘기해 주는 사람들 예.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야말로 한국의 김병주를 능가하는 똥별이겠지. 응?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뭐 부정선거 뭐 조사를 하고 뭐 그때 팬데믹 때 정치 방역 했던 것들 그리고 전염병 뭐 약 맞으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죽어나가고 그거 다 이제 수사를 하겠죠. 하고 지금 뭐 하여튼 미국은 미국대로 청소가 될 거고 그리고 중국은 중국대로 이제 중국은 저 없어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관세를 25%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저렇게 완전 돈이 씨가 말라고 헤매는데 관세를 60% 올리면 제가 6개월 안에 죽어요. 6개월 안에 죽는다고.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 앞장 세워가지고 이란의 원유시설, 가스시설 다 폭파시켜버리면 중국으로 그 기름이 안 들어가면은 그렇죠. 그러면 저기 뭐 한 달 안에 박살나죠. 중국은 그렇게 끝났고 유럽은 지금 알거지가 되고 있거든요. 독일 알거지 됩니다. 알거지. 독일 뭐 프랑스 뭐 지금 알거지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한국도 청소가 될 건데 이제 김건희 여사 뭐 리스크 저것 때문에 감옥 가고 뭐 감옥 가면 윤석열 대통령도 뭐 하야하든 뭐 탄핵 당하든 뭐 경제 공동체인데 같이 가야지. 뭐 구속되는 거고 여당 야당의 한동훈은 뭐 이래저래 뭐 낙마하고 구속될 거고 뭐 이재명이는 뭐 월요일날 구속되기 싶고요. 재명이는 하도 지은 범죄가 많아갖고 쟤는 아마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못 나올 것 같아. 사면도 못 시켜주는 게 사면도 죄가 한 개는 사면 그렇지. 시켜주는데 저 자식은 10개가 넘어 지금. 지금 11개 혐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저 줄구속되고 뭐 비리가 한두 개가 아니야 이제 줄구속되고 문재인 쪽에 뭐 청와대 인사들 뭐 줄구속되고 그리고 434억 민주당 토해내면 저 돈 없거든. 그렇지. 그러면 뭐 당사 팔아야 되는데 당사 아니야. 이재명이가 대장동 호수에 묻어둔 돈이 조가 넘는다 그러던데. 아 그러면 그거는 회수해야지. 뭐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저 지리멸렬 뭐 그래야 될 거고 국민의힘도 보니까는 뭐 명태균 뭐 그 녹취록에 줄줄이 나오더만 김행도 나오더만 이름이 김행까지 나오더 김행. 야, 그럼 뭐 오세훈이 준떡이 뭐 홍준표 뭐 김종인이 뭐 이런 거 다 사라질 수 있나 이번에? 뭐 박완 뭐 경남도지사 뭐 박경순가? 박한순가 뭐 등등등등 뭐 이런 계속 나오는데 뭐 제대로 뭐 수사하면 뭐 더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서도 몇십 명 사라질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 여론 조사를 빙자한 여론 조작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때까지 광범위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금 명태균이가 그 선거 때 썼다는 그 골든폰, 그게 나오면은 그 윤핵관으로 볼 때 윤한홍이 같은 애들, 그 다음에 또 정점식이라고 그 검사하던 애 있거든. 이런 애들도 지금 다 지금 목이 아마 좀 위험해지는 것 같더라고. 이번에 뭐 다 잘라야죠. 그러니까 성한 놈이 없을 것 같고, 차제에 트럼프의 저 노도의 물결이 밀려와서 강제로 밀려나지 말고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그게 이제 한국에 제재가 들어올 겁니다. 제재가 왜냐면 저기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을 걸어 놓은 거를 지금 문재인이가 다 저기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미국 민주당, 한국 민주당, 한국 문재인, 뭐 미국 바이든 해가지고 걔들이 유럽의 딥스테이트, 미국 딥스테이트 이게 짬짬이 돼가지고 봐줬는데 봐줄 수가 없겠죠 이제. 그리고 한국에서 한 400조에서 500조 원의 예산이 문재인 때 사라졌어요. 그렇지. 빚이 갑자기 뭐 그 1000조가 넘어가. 그러면 그 400조, 500조를 누가 먹었냐고. 뭐 한국에다가 뭐 일자리 예산이라 해가지고 조금 풀었겠지만 그거는 뭐 돈 몇 조 안 되거든요. 그럼 북한으로 갔냐? 북한 김정은이 저래 비실비실 하는 거 보면 북한으로 간 것도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중국으로 갔냐? 중국으로 갔으면은 중국도 저기 돈이 저기 넘쳐야 되는데 중국도 돈이 없어. 그러면 뭐 중국으로 일부 간 것도 있을 거고 북한으로 일부 간 것도 있을 거고 자기들이 뭐 찾고 간 것도 일부 있겠지만은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이 아마 미국의 민주당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민주당에서 그 부정선거 하는데 수없이 많은 자금이 동원됐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뭐 부정선거를 하든 뭐 전부 다 돈인데 조직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리고 비밀이 새지 않게 하려고 하면 다 이 돈으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많은 조직을 운영하려면 그게 돈이 몇천억 불이 들 건데 그 돈이 어디서 났겠냐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서 더 사라진 그 몇백 조가 미국 민주당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미국의 정보기관 법무부는 수사를 하고 한국의 윤석열 정권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럼. 너 왜 수사 안 하니? 그리고 문재인이는 저기 대북제재 위반으로 미국에서 소환장 보내가지고 미국 법정에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이도 대북제재 위반으로 그 미국 법정에 세워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저거는 뭐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아마 지금 미국에서 예.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예. 이자들이 전부 다 문재인의 사냥개였고 예. 또 호위무사 역할을 충실해온 예. 아주 문재인의 그 충견들이라는 거야. 예. 그리고 좌익 좌파 사상에 쩌들어 있는 인간이다라고 예. 미국 워싱턴 DC의 친구들이 알려주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윤석열이는 우리랑 같이 협력할 상대가 아니다. 응? 문재인의 아바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 쟤들이 지금 뭐 안미 경중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응? 안보는 미국하고 경제는 중국과 한다고? 예. 무슨 개 같은 소리야, 그게. 예. 응? 안보도 미국과 경제도 미국과 해야만 우리 같은 나라는 살아남을 수 있는데, 예. 지금 거기다가 지금 아주 이상한 잣대를 대고 풍력 발전을 한다고 중국에다 지금 100조를 준다 그러질 않나? 예. 뭐 소위 태양광 발전의 범죄인들은 일체 잡아놓지도 않고 있고 예. 수사도 안 했죠. 예. 이러니까 이것들이야말로 지금 그동안 조 바이든 저 핫바지랑 만나서 그동안 꿍짝꿍짝하고 뭐 잔치를 벌리고 했는데 이제는 손을 보겠다 이거야. 특히나 이번에 그 새롭게 법무장관 후보로는 파멜라 본디 예. 이 여성 우리 슈나우예요. 예. 젊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약 퇴치 운동에 정말로 앞장섰던 예. 그런 여성 플로리다 법무장관 예. 했는데 이제 이런 파멜라 본디가 이제 등장함으로써 예. 맷 게이츠보다도 몇백 배 더 강력한 그런 태클을 해올 것 같아요. 마약하면은 윤석열 정권도 그 무사치 못할 것 같은데. 알죠. 얼마 전에 그 사라진 마약 있잖아요. 예. 인천공항에서 그게 원래는 말레이시아로 가야 되는 마약이래. 예. 근데 여기서 내다바이를 한 거야. 그래갖고 아마 옥주에 오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국정감사할 때 그 야당에서 뭘 질문했냐면은 관세청장인가 그때 누가 와서 폭로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전화 와가지고 뭐 그래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그래 됐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 나오다가 쓱 들어갔는데 그 인천공항에서 마약 사범을 잡았는데 몇 시간 있다 풀어주고 그 마약이 사라지면 그거는 그거 담당했던 백시성을 뭐 경찰관이 예. 좌천도 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기 인천공항에는 관세청도 나가 있을 거고 국정원도 나가 있을 거고 법무부 저기 마약팀도 나가 있을 거고 경찰도 나가 있을 거고 근데 얘들을 전부 다 입을 다물게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뭐 그보다 최고 상위 기관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실밖에 없지 그럼.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계룡대에서 지난 10월 2일부터 그래요. 뭘 했냐면은 뭐 카덱스인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무기전 시위를 했는데 방산물자들 전시회한 거죠. 근데 그거를 거기에 텐트를 중국산 텐트를 쳤어요. 중국 사람들이 쳤겠군요, 그럼. 예, 중국 사람들 쳤는데 그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저기 신원식도 이 중국 쪽하고 관계가 많다 이제 뭐 예시제 멤버였다 뭐 그런 이야기가 뭐 있더라고요. 미국 쪽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암호화폐가 신원식 쪽으로 흘러갔을 거다. 그런 이야기도 뭐 흘러나오던데 그 왜냐면 계룡대는 그 비상활주로입니다. 비상활주로에다가 텐트를 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니 그럼 볼때 박으면서 그 활주로 놓으면 다 상하겠을 거 아니야. 뭐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다가 중국산 텐트가 들어오고 지금 군에다가 저 중국산 그 CCTV가 1,300대가 있어서 그거 다 철수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일이 있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중국산 텐트를 갖다가 계룡대 거기다가 활주로에 비상활주로에 치게 했다는 거는 그거는 저기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허가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원 시기가 국가안보실장으로 가기 전에 다 일이 끝났던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가 음. 중국에서 암호화폐로 돈 안 먹고 저거 해줄 수 있나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 근데 뭐 신원 시기도 철저히 기회주의자인데다가 예. 유승민이의 그 도움을 받아서 국회에 진출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아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렇게 가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저거 암호화폐를 먹었나 보네. 이제는 합리적으로 다 그렇게 의심을 하는 합리적으로. 아니 저기 일산에 가면 킨덱스라고 큰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를 놔두고 왜 해필이면 계룡대 가서 그 짓을 하죠? 그러니까는 그 일주일 전에 그 킨덱스에서 했어요. 무기 전시를 했어. 근데 이걸 또 계룡대 이게 또 별도로 떼고 중국산 텐트를 받고 그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중국 안전부라면 계룡대에다가 천막을 치잖아. 예. 그러면 천막 치는 그 폴 안에 예. 다 도청기나 카메라 이런 거 집어넣어갖고 예. 전 기간 동안에 다 촬영을 해서 얼마든지 고급 정보를 빼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 방첩 사령부에서도 이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묵살시킬 것 같으면은 기무 사령관도 묵살시킬 것 같으면 그거는 신원식 장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간첩들이 어디에 박혀 있는가 보니까 군의 최고 요직에 박혀 있고 대통령실 최고 요직에 박혀 있고 지금 그래 되는 거.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김상문인가 사회 수석 비서관인가 누구야? 시민사회 수석실. 옛날에 강성규 있었던 그 자리? 예, 거기에 누구를 심었냐면은 김기춘의 사위. 김기춘의 사위? 김기춘의 사위. 김기춘 비서실장이 예전에 안상훈이 아니야? 그 사람이 그 유럽 북유럽에서 뭐 스웨덴인가 어디서 뭐 공부했다. 예, 하고 하는데 노무현 때 그 출세한 사람이에요. 노무현 때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했는데 그 사람 앞세워 가지고 군인연금을 갖다가 55세 지금 받고 있는 65세까지 늘리겠다고 뭐 그렇게 처음에 짰다가 군인들이 옷 벗고 나갔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묘하게 군대는 해체하고 의사들도 해체하고 의료도 완전히 뭉개뜨리고. 이게 부사관들이나 위관급 장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2만 명 나갔으면 이 병력이면 예. 군단 몇 개를 조직을 할 수가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사병 병력 2만이 빠져나간 거하고는 이게 질이 다른 얘기예요. 전방에서 자주포 전차 시동을 못 건다 하더라고. 시동 못 걸고 함정도 시동을 못 걸고 정비가 안 되는 거야. 정비가 안 되고 지금 뭐 그렇고 왜 거기다가 또 서울 법대 나온 새끼들 갖다 꼽아 넣지 그래. 아니 그래가 지금 군대를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이제 사병들 병사들 월급을 200만 원 올려주면서 뭡니까 직업 군인들의 자존심을 다 뭉개버려. 수당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계급 간의 갈등을 시키면서 군대를 교묘하게 파탄을 시켰어요. 오히려 소위가 병장보다 덜 받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군대를 교묘하게 망가뜨리고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망가뜨리고 그러다가 이제 또 R&D 연구 예산 30% 자르고 그러니까 거의 한 10,000개 가까이가 프로젝트가 한 30%씩 삭감되고 99개인가 프로젝트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 대한민국의 지금 의료 망가뜨리고 국가 R&D 망가뜨리고 군대 망가뜨리고 그러고 102조 3천억 원 시민단체 퍼주고 성인지 예산 24조 퍼주고 중국에 100조 퍼주고 그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 대표 시민단체에 102조 3천억 하고 성인지 예산 24조 합한 126조 3천억이잖아요. 그죠? 내가요 그 계산 한번 해봤어요. 365일로 나누니까 하루에 3,620억 원이 나가.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받았었던 예산보다도 많아. 이게 말이 돼? 이게 성인지 예산을 누가 심사한 줄 아세요? 성인지 예산? 그것도 심사를 하더라고. 그거 다 운동권 애들이 한다 하더라고. 그러겠지. 깜짝 놀랐지. 근데 성인지 예산에 보면은 아파트 건설비도 있고,
뭐 버스 정거장 설치비도 있고 뭐 지구 깐부들 몰아주는 공사할 때 다 쓰겠구만 그러면. 그 뭐 무슨 자전거 뭐 설치대도 있고 뭐 그러고 저기 동성애 교육하는데 거기 뭐 그 뭐야 인건비도 있고. 아니 에이즈 환자로 판명 나면은 예. 월 600만 원인가 추가적으로 뭐 지원받는 것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 윤석열 정권은 문제 그 뭐 자유를 35번 이야기하고 뭐 에이. 했지만은 전부 다 이게 속인 거예요. 국민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김상진 누가 구속시켰는가 보니까 윤석열이 구속시킨 거야. 그래? 김상진 단장 그 저기 삼각지에서 지금 집회를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고 집회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저기 뭐 탄원서도 써주고 했다고 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이 저 뭐야 밑에 애들한테 아이 김상진이 나 욕하고 다닌 놈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옛날에 우리 집 앞에서 달걀 들고 나 던질라 그랬다 그런 거. 예.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당연히 아 그래요 그럼 나쁜 새끼라고 구속시키는 거야. 아니 검사들이 그 처음에는 재판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이게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게 좌파 판사인 줄 알고 막 판사한테 따지니까 아니 왜 나한테 그러냐고 검사들이 자꾸 재판을 이렇게 합의하는데 왜 좀 검사한테 가면 말하라고 판사가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뭐 좌파 검사인가 했는데 아니 대통령이 아니 저놈 저 나한테 욕한 놈이라고 밑에 애들한테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는 밑에에서는 알아서 이게 칼질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이거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뒤에서 또 딴 소리 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완전히 한동훈이를 능가하는 사이코패스 아닌가 싶으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 앞에서 하는 거하고 뒤에서 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돼요. 왜냐면 문재인이처럼 속을 수가 있는 거. 문재인이가 북한에 핵시설 아예 폐지한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 벌어줬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도 앞에서는 자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 속이고 그 뒤로는 중국에다가 태양광이든 뭐든 아닌데 100조 넘게 퍼주고 그거를요 아무도 안 좋을 것 같은 게 벌써 1년 전부터 포탄을 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미국 쪽에서 예. 최종 사용자가 USA로 할게. 예. 거기에 대한 컨펌을 서티피케이션을 갖다 작성해서 최종 인증서를 줄 테니까 우리한테 포탄을 달라 그랬어. 예.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짓을 했냐면 쌩까고 안 줬어. 예. 그런데 그러다가 이번에 무슨 뭐 북한 병사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국정원 애들이 갔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도 지네가 자체 위성으로 찍은 것도 아니고 예. 미국의 어떤 회사가 찍은 사진을 사다가 예. 그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러고 나더니 무슨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뭐 살상 무기도 보내겠다 이제 이런 지경까지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예.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전쟁의 위험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올 텐데 윤 정권은요 시작하는 날부터 죄를 뿌렸어요. 뭐냐면 전직 CIA 국장이나 국가정부장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드래곤4 그런 드래곤 드래곤을 초청하기로 했다가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걸 다 리젝트 해버렸어. 아무 설명도 없이. 그러니까 미국에 있던 그 빅 4 드래곤이 어떤 느낌이 들었겠냐고. 그런데다가 와가지고 핫바지 바이든하고 앉아갖고 뭐 술잔이라 하고 뭐 이러고 폼을 잡으니까 굉장히 언짢게 보고 있는 거지. 거기다가 포탄을 달라 그런 것도 지금까지 계속 배격하다가 아니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까지 줄 생각이 있다면 1년 전에 달라 할 때 그때 주면 됐지. 미국한테 그냥. 그게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문재인 때도 트럼프가 문재인을 갖다 아주 극도로 혐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전면에 나서서 거짓말하는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문재인이었어. 그러니까 그 문재인이가 싫었던 거지 대한민국이 싫은 게 아니야. 그런데 문재인의 아바타 아니야 지금 윤석열이. 그리고 하는 행태를 보니까 아 얘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미 미국에선 마음을 접었다 그래. 그리고 내 미국의 친구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걔네들이 전해주는 얘기를 보면은 이미 이거는 물 건너갔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전화를 당선 축하한다고 전화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야,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의 조선업이 좀 칭찬하면서 우리 함정 좀 만들자고 뭐 그래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해요. 나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아 윤석열 저 날라가겠네, 골로 가겠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칼질할 때 앞에서 웃어요. 좋은 이야기하고 덕담해. 그렇지. 그러고 뒤에서 이거 밑에 애들이 와가지고 칼질한다고. 앞에 회장 대장 아유 뭐 저기 사랑합니다. 진짜 우리 잘해보시죠. 사랑합니다 하는데 아이고 죽었겠네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뭐 이런 거 아유 뭐 잘해보시죠.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정보기관 같은 경우는 위에서 뭐 아 괜찮아 뭐 괜찮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도 밑에서가 안 괜찮은 거야 밑에서. 그럼. 그러니까 정보기관에 뭐 CIA를 갈아엎는다고 하더라도 위에 대가리들을 갈아엎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필드 뛰는 사람들을 갈아엎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다 제끼면 어떻게 일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그 딱 이 칼 당심을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조져버린다고 딱 때가 되면요. 그러니까 근데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그. 왜 그러냐면 그 실력도 없는 애들이 국가안보실에 들어가 있고 특히나 지금까지 4명째 국가안보실장에 오는 동안에 계속 장난치고 있는 김태효 1차장으로 되었네. 그런 애들 얘기만 듣고 있다 보니까 외교도 엉망되고 안보도 엉망되고 국방도 엉망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도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관계에서도 거기까지 이제 헛소리 안 해서 천만다행인데 지금 만약에 러시아 관계에 있어서 요즘처럼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계속 하다 보면은 국제사회에서 바보 됩니다 진짜. 바보가 되고 지금 러시아를 우리랑 뭐 GDP가 비슷한 수준이니까 깔봐도 된다 그러는데 우리보다 땅 넓이만 따져보세요. 몇 배가 큰 나라. 아유 그 사람들 이제 러시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2018년에 그 12,000km를 뛰었어요. 그 저기 횡단 열차 타고 저기 고려인 강제이주 따라서 그 자유시 참변 자유시 참변 다 취재했는데 그 기차 다니면 이제 가면서 이제 미국의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 그 문화적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거기에 가보면 박물관들이 정말 수준이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고궁 박물관 가보면은 아 쓰레기를 갖다 놓고 그거를 뭐 박물관이나 내 창피하다고 이 역사적 깊이가 없어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그냥 하는데 그 역사적 깊이가 있다는 거는요. 그거는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왜 지금 러시아를 저렇게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러냐면은 그리스 로마 문명을 누가 계승했느냐? 러시아가 계승했어요. 로마 그리스 문명을 무너뜨린 게 프랑크, 게르만, 걔들이 남하를 하면서 서로마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기 동로마가 저기 무너질 때 그 저기 서로마 쪽에 있는 애들한테 그 SOS를 쳤는데 안 도와줬다고. 그래가지고 오스만 투르크한테 먹힌 거 아니야? 먹히고 그러고 저기 그 전에 뭐 천 몇십 년쯤에 이 러시아의 그 왕자하고 이 동로마 제국의 공자가 또 결혼해. 그래가지고 걔들이 이 그리스 정교를 가지고 가가지고 러시아 정교가 되고 그러면서 이 동로마의 모든 문화를 다 러시아가 흡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로마 문화를 정통성을 이어받은 거는 영국도 아니고 저기 프랑스도 아니고 저 유럽 국가가 아니고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역사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러고 이 몽골 징기스칸의 그 이 또 정신이나 이런 걸 이어받은 게 그게 또 러시아야. 그 징기스칸 같으면은 그게 사실은 그 스키타이 문명이거든요. 스키타이 문명. 동과 서로 이렇게 말 타고 왔다 갔다. 거기는 거기는 백인, 뭐 황인 다 섞여 있습니다. 그 거대한 그 문명을 이제 흡수한 게 러시아고, 저기 동유럽의 그 이 문명을 흡수한 게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봤을 때는 이 유럽은 저기 그 새끼들 하는 짓 봐라 저 천박하게 무슨 뭐 동성애하고 무슨 뭐 마약하고 자기 엄마하고 붙어 먹고 저게 어떻게 사람 새끼가 저게 짐승 새끼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서유럽을.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이슬람까지 들어와갖고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버렸다고 유럽이. 그죠? 응?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러시아를 한번 가보세요. 러시아의 그 대성당들 이런 거 딱 가보면요. 와, 이거 한천 이 힘의 문화의 힘이 내려와 지켜진다고.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수나라 당나라가 왜 싸웠냐면요. 수나라 당나라는 그거는 저기 선비족입니다. 선비족. 선비족이 5개 선비족인데 오한 선비 묵특 아니 저 오한 단선비가 나중에 거란이 돼요. 거란이 되고 저기 아이고 이제는 뭐 기억도 하여튼 5개 선비족이 있는데 그래. 그 선비할 때 선이 고조선 할 때 조선할 때 선자요. 그러니까 이 조선에서 내려온 그 조선의 후예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고구려한테 이제 그 선비족 당나 수나라 세우고 야, 씨 겸상하자 이 새끼야. 너 막 우리가 뭐 고조선의 후예다 하니까 고구려는 이 대가리 피도 안 마른지 뭐 맞담배 피자고 뭐 오니까 뭐 이런 새끼들 그래가지고 수당 하고 싸운 거예요. 당나라도 선비족이거든. 그 뭐 와가지고 고구려는 벌써 그때 몇백 년 된 나라고. 그렇죠. 그리고 와가지고 깝치니까 이 선비족은요 고구려가 이게 털어먹던 애들인데 갑자기 돈을 좀 벌어가지고 갑부가 된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유 저 회장님 뭐 어떻게 요즘 어떻게 사시는 게 자남 따라보소. 이게 내가 옛날에 회장님 따라다니던 그 판호가 아닙니다. 불안붙이 보소. 이러니까는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붙은 게 고구려 수나라, 고구려 당나라. 그러고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온 거는 거란은 자기들이 조선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했다고. 그게 이제 단선비 쪽 애들이거든. 그래. 그러니까 고려를 제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물 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고 이 거란이 발해를 쳐들어갔을 때 발해가 그냥 일주일 만에 그냥 갈아엎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 거는 뭐 발해 쪽에 뭐 여러 가지 뭐 자연재해도 있겠지만은 거란하고 발해는 말이 통했습니다. 같은 족속이었다고. 언어적으로도 소통. 언어적으로 같았다고. 그래가 나중에 발해가 우리 강태공이 그 유명하고 이태백이 유명한 게 당나라 헌종 때죠. 발해에서 발해에서 이렇게 저 옛날 선비어로 이게 문서를 써가지고 했는데 당나라 애들이 선비어를 다 잊어먹은 거예요. 선비어를 뭔가 이게 기분이 쎄한데 그래가지고 이태백이 불러가지고 야 니 이거 니 알지? 이태백이도 그거 다 선비족이고 다 그쪽 계열이고 하니까는 그래서 이태백이 뜬 겁니다. 이태백 씨가 뭐 유명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는 그런 역사를 쭉 알면은 우리가 중국을 대할 때 우리는 이 고조선 이 동북아시아의 문명을 이었던 고조선의 그 이 적통이라고요. 적통이니까 중국이 뭐라 하더라도 저 양아치 새끼들 하고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는 작아도. 그렇지. 그런 이 문화적 자부심이 러시아에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러시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문명이라는 게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미국도 결국은 같이 가야 되는데 영국은 자기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영국 지금 빡살난 거 아닙니까 경제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계속 공부를 하고 다양하게 봐야 되고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려면 1000년 전, 2000년 전에 그 역사를 쫙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역사적 의식이 있으면 이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가 돈 받아 먹고 양아치 짓 안 하는 거죠. 내가 그 쫙 그렇게 내려오는 그 집안의 자손인데 그 러시아가 봤을 때 유럽은 양아치인 거예요. 양아치도 아니지 뭐 짐승하고 뭐 수간도 하고 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국제 형사가 이제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러시아하고 잘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러시아에다가 이제 빼내는 거예요. 거기다 농장 만들고 연해주를 우리가 좀 개발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 합법적으로 북한 사람들 넘어와서 살면서 돈도 벌고 그렇게 하고 또 한국 기업들이 연해주에 또 진출해갖고 그 말통하는 북한 노동자 데려다가 배불려주고 그죠? 잘 살게 만들어주고 러시아 경제도 또 북돋아주고 이러면서 하다 보면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북쪽 지역을 갖다 우리가 이제 접수하는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내년 초에 제가 볼 때는 그 조기 대선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예, 조기 대선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대로 가면 뭐 여당 야당 뭐 대통령까지 전부 다 구속되고 나면 조기 대선 있는데 그러면 트럼프하고 친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렇지.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이면 야 기업 니 잠깐 기업 그만하고 여기 와가지고 좀 해라 해가지고 대통령을 시켜야 돼요. 그래 해야지 중국을 없을 때 제거할 때 뭐 요즘에 뭐 정용 회장이 트럼프 쪽하고 친하다고 뭐 조선일보 기사 났더만요. 기사 났어요. 그러면 아니 이거는 뭐 정용 회장 정용진 씨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정용진 정용진 신세계 회장 그 뭐 친하다고 트럼프 하더라고 친하다고 기사 났던데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 신세계 그 저기 사업 소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업하는 족족 말아먹거든. 야, 사업 그만하시고 잠깐 사업하고는 그 회장님 당신은 사업하고 별로 이렇게 없는 것 같고 소질 없는 것 같고 멜콩 이 정치의 소질 맞는 것 같으니까 야 와가지고 멸공 좀 하시고 트럼프 하더라고 친하니까는 야 중국 해체할 때 야 동부 삼성은 우리 거 산동관도 우리 거 원래 그 자금성도 고구려성이거든요. 그 우리 거 해가지고 땅 좀 받아오라고 국민들이 뭐 그런 거 시키면 되지. 그래, 그것도 뭐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뭐 그분이 뭐 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좀 이제 염려되는 거는 뭐 지금 김영삼 때부터 해갖고 군대 안 갔다 온 김대중이, 이명박이, 뭐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이니까 그렇다고 또 윤석열까지. 이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대통령을 해서 이런 좀 나라가 참 곤죽에 처하고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데 정용진 씨도 내가 알기로는 군대를 안 갔다 온 걸로 알고 전시근로역. 그래? 전시근로역이 뭐지? 전시근로역이 그런 거랬어? 그러니까 글쎄 뭐 한번 정용진 씨도 한번 그 가능성을 두고 내 생각에 그렇다면 그 이재용도 좀 삼성은 뭐 진짜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잠시 좀 전문 경영진한테 좀 맡겨놓고 이재용도 한번 출전해서 그죠? 왜냐면 그 아랍에 있는 그 왕자님들하고도 친하고 그죠? 또 얼마든지 또 이재용도 또 영어가 잘 되니까 지금 뭐 트럼프 주니어하고도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완전히 사류 인간들이 정치를 하니까 정치가 사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판검사, 변호사 이런 거지 날라리 깡통들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대한민국 기업이 인류면은 그 기업의 총수들 오너들은 인류겠죠. 초일이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재용인 회장이나 뭐 정의용 아니 정용이 아니고 누구야 정용진.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용진 뭐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했다고 하면은 그 공무원들 1급 아니 저기 인류가 안 되겠습니까? 인류 안 되면 다 잘라버리지. 그렇지. 능력 안 되는 그냥 능력 안 되면 다 잘라버리지. 다 밀어버리는 거지 뭐. 그러면 공무원들이 인류가 되겠죠. 그러고 저 정치도 인류가 되겠지. 인류만 뽑아가지고 공천 줄 거 아닙니까? 인류만. 이번에도 보세요. 그 일론 머스크하고 그다음에 비벡 라마스완이라고 하는 그 인도계 출신 지난번에 대선에 그 경쟁으로도 나왔었던 사람인데 그 두 명의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이번에 정부 효율성 그 기능을 다 맡았단 말이에요. 덧지라 그래서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하는 정부 효율화 위원회라는 그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그 기능을 통해서 벌써부터 나온 얘기 보니까 일단 이론은 최소한 30%는 줄 것 같아. 그다음에 지금까지 쓸데없이 나왔던 돈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지금 아마 꺾여 나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그와 덧지 같은 그 미국의 정부 효율화 위원회는 미국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 우리나라에 일 안 하고 먹고 놀고 자고 쉬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그런 이론들 내보내고 차라리 정말로 정치를 하는 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정용진이나 이재용한테는 무슨 뭐 국가에서 뭐 보조금 주고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없는 고아들이나 그 다음에 무위탁 노인들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 없이 혼자 살아가는 학생 가정들 예. 있잖아. 뭐 우리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정말 많아요.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을 따뜻하게 끌어안고 보살펴드리고 하는 게 정치지. 응? 지금처럼 여의도에 저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이 나와서 그래. 뿜어내느니 오물을 뿜어내고 뿜어내느니 쓰레기만 뱉어내는데 응? 언제까지 나라 꼬라지를 이대로 둘 거냐 이거야. 그래서 나는 예. 우리한테도 예. 도널드 트럼프처럼 예. 응? 나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뭐를 위해서? 내 조국과 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예. 걸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 어? 그게 안 나타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변화되기가 너무 힘들겠어. 그러니까 뭐 저기 이재용 회장이나 정영진 회장이나 두 분 다 사업에는 별로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소질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 뭐야 뭐 대통령 뭐 나오든지 해가지고 이 나라를 좀 인류로 이 만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그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는 인류가 아니면은 아니 그냥 기업인들은요 기업인들은 실제로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총 안 쏴도 네, 맞아요. 실제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방끈 길고 이런 거 안 따져. 누가 제일 잘하는 걸 따지거든. 그럼.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가지고 돈 막 줘.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 서울대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대한민국 그러니까, 기업에서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임원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서울대 출신들이 막 이 높은 데 자리 있는 거 그 정치권하고 그 관료 조직만 그런 거지. 기업에서는요. 저 지방대도 수두룩하고요. 사장들 임원들. 원래가 예. 우리 송 대표도 아시겠지만 예. 과거에 부산대, 경북대, 예. 전남대, 전북대, 그죠? 충남대, 충북대 이런 국립대학은요. 예. 지금 이상하게 지금 학제가 변해서 저렇게 됐지. 아이고, 과거에는 예. 지방의 우수한 천재들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예. 서울에 못 올 경우에 대부분 국립대학을 갔어요. 또 우리 송 대표가 나오셨던 그 해양대학교 예. 거기도 보면 수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예. 특히나 또 해양대학은 또 여러모로 인재들이 많잖아요. 아, 그 잡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 보면은 서울대학 아니라도 훌륭한 대학과 그 대학을 통해서 배출된 인재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잘 내려면 제가 볼 때는 서울대학이라는 그런 허명, 쓸데없는 그 정신병자들, 사이코패스들 양산을 해놓는 서울대학보다는 오히려 지방에서 그런 인재를 찾는 것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기업들이 학교를 운영하게 하면은 그러면 학생 선발권도 주고 그 기업이 이제 뭐 이거 학교 운영하는데 뭐 1,000억이 들었다면 그 1,000억만큼을 법인세에서 깎아주면 된다고요. 아니 그 정부에서 무슨 뭐 반도체 인재를 어떻게 키웁니까? 아 그럼 이름 되겠다. 이병철 반도체 전자공업고등학교.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금호공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병철 반도체 공고인데 거기에 교수들이 저 삼성 반도체 최고 핵심 박사님들이 가서 핵심 박사들이 이제 은퇴하고 가가지고 고등학생 가르치는 거지. 그러고 야 시설 없으면은 야 삼성 반도체 그 시설 남는 거 그거 데리고 가가지고 애들 실습시키면 돼. 그러면 그래. 서울공대보다 훨씬 더 세다고요. 그렇겠지. 그리고 예를 들어 정주영 뭐 조선 뭐 선박 공고 마른조각 공고인데 거기 선박 만드는데 그 현대중공업의 최고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카이스트보다 더 좋겠네. 아니 미국의 MIT 있는가 하지. 그렇지. 그러면은 그런 데서는요 자기 선대 회장의 이름을 걸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럼. 허튼 애들 안 뽑는다고. 그러면 정주영 선박공업고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같이. 그죠? 그러면 거기서 학교를 뽑을 때는 뭐 음악 잘하고 뭐 예술 잘하고 체육 잘하고 그런 거 안 보지. 누가 물리, 수학, 화학 뭐 이런 거 잘하느냐. 왜냐면 물리, 수학은 잘하는데 예술은 못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학교까지는 인문교육, 인성교육을 시키더라도 고등학교 때부터는 자기가 잘하는 분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병철 반도체 공고를 나오면은
서울대보다 시설이 더 좋은데 저기 뭐야 삼성이 자기들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허투루 가르치겠어요? 그러면은 서울공대도 안 가겠네 그런 애들은. 서울공대는 왜 갑니까? 서울공대보다 여기가 시설이 더 좋고 그렇지. 그러고 그렇지. 그런 데는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이게 야매로 이렇게 해가지고 씨알도 안 맥혀. 왜냐면 실력이 떨어지면은 얘를 반도체 공장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했을 때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 머리 안 돌아가는 애들은 아무리 백을 써도 이게 못 들어간다고. 그렇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그 비용만큼 거기 1,000억이든 1조든 간에 교육부에 비해서 깎아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러면 그 교육부도 필요 없겠지. 예. 오케이. 그래. 누가 오셨나 봐요. 자, 그러면 우리 저 성 대표님. 예. 오늘 이렇게 11월 23일 예. 전두환 대통령 사고 가신 날 특별히 또 이렇게 우리 방송에 출연해 주시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 예? 앞으로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예. 지금 우리 성 대표의 또 좀 깊고 고민된 생각들 우리가 경청할 수 있어서 좋았고 예. 끝으로 예. 우리 저 독자 여러분한테 예. 인사하고 오늘 방송은 이제 마무리하는. 이거 제가 화장실 가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예.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마셨는데 이거는 지금 원액을 희석한 거거든요. 예. 그래요. 예, 물로 이게 뭐냐면요. 이게 더 클린 에너지예요. 이게. D 클린. D 클린 에너지입니다. 한방 26가지 한방 그 차인데 예. 이거를 저기 해가지고 향은 한약 향이 나는데 맛은 생수 먹기 좋게 만드는 여기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원에 가면은 있어요. 네. 예, 홈페이지 올라가시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